사람은 말이야, 괴롭거나 슬프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땐 지글지글 볶아서 마구마구 먹는 게 좋아. 사람은 배부르면 졸리기 마련인데 말이야, 자고 일어나면 안 좋았던 마음이 싹 사라지거든. 낙제할 뻔했던 아들은 올해 반에서 1등을 했다. 좋은 성적이 나오자 본인보다 내가 더 좋았다. 내가 아들 바보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래도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여행지에서나 할 수 있는 이야기. 여행지에서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화할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집에서는 대화가 잘 되지 않은 걸까요? 오늘 포르투갈의 전통 가요인 파도를 들을 수 있는 레스토랑으로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숙소에서 알토 지구에 있는 그곳까지는 걸어서 3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 가게는 변두리 술집 골목에 있었습니다. 파리라면 바스티유 로켓트 거리처럼 떠들썩한 곳입니다. 낯선 땅을 걸어서 처음 들어간 레스토랑에서 먹어본 적이 없는 현지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우리는 벽쪽 테이블 자리에 마주보고 앉아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뜻밖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만나본 적이 없는 친구가 2명 있어. 인터넷에서 알게 된 동년배의 남자애와 여자애인 듯 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으나 대화를 하지 않은 날은 없다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벌써 1, 2년 인터넷상에서 친하게 지내고 있는 애들이랍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서로를 잘 알고 서로 힘이 되기도 하는 사이라는 것이지요. 아, 맞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 다음 달 15살 생일 파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들과 잠깐 얘기하긴 했습니다. 아들 생일 파티는 집에서 하기도 하고 카페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매년 내가 나서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학교 친구를 부르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말을 아들이 꺼냈습니다. 그들이 다가 아니다. 세상에는 더 많은 친구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같은 반 친구 30명 중에 초대할 친구를 고르는 건 뭔가 좁다고 느끼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좀 더 다양한 사람을 만나 자신의 세계를 넓혀가고 싶다는 등등의 말을 신중하게 단어를 골라가며 했습니다. 넌지시 그런 의사를 표시하려는 듯 했습니다. 그 얘기로부터 만난 적이 없는 2 친구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어? 부모로서는 이런저런 신경이 쓰이는 게 많습니다. 친구의 친구의 친구 같다고나 할까?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디 살아? 파리 교회, 한 해는 파리에서 40분 정도 걸리려나? 남자애는 기타리스트이고 록을 좋아해. 여자애는 페미니스트이고 자기 주장이 분명해. 듣는 음악은 랩이고. 아들은 이런 식으로 그 친구들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주 드문 일입니다. 이럴 때 부모가 어떤 입장에서 들어주는 것이 좋은지 갈피를 잡기 힘듭니다. 자식이 소중히 키워온 세계에 부모가 거침없이 개입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 나는 조용히 듣는 쪽으로 선회했습니다. 노래와 연주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아들은 소곤소곤 말했습니다. 아빠, 어떻게 생각해? 즉, 아빠의 의견을 구한 것입니다. 일단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가상친구 말고 얼굴을 한번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쯤에서 우리 둘은 어디서 어떻게 만나는 것이 좋을지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나는 그 점에 좀 감동했습니다. 분명 그건 여행지가 아니면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순간에 아들은 성장하고 있었고 나름대로 그의 인격이 드러나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아빠로서 기뻤던 것은 그 친구들이 적어도 지금까지 아들이 만나왔던 애들과는 다른 빛깔을 지닌 친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아들이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온 철부지들과는 달리 그 애들은 강한 의지와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신중하게 그려 보여주는 2 사람의 성격이
조용히 내 마음속의 형체를 만들어 가다 이윽고 윤곽이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소년인 줄 알았던 아들이 이제 어엿한 청년으로 느껴졌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아들은 그들과 음악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공통 관심사의 중심에 음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은 줄곧 비트박스와 루프 스테이션을 취미로 즐기고 있었고 요즘은 음악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곡 만들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 애들과도 공통된 음악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학교 친구들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거기에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아들이 여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지만 나는 전부터 어렴풋이 그 애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결정적으로 말해준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식사가 끝날 때까지 줄곧 어떻게 만다는 게 좋을까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뜻밖의 유익하고 멋진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너무 나서는 듯한 말을 해서도 안 되지만 전혀 나서지 않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과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약간은 들뜬 마음으로 돌아오는 길의 경치가 달라 보였습니다. 2018년 12월의 풍경이 아니라 거기엔 2019년부터 펼쳐질 미래의 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두르고 꼭 껴안았습니다. 친구란 참 좋은 거야. 가장 큰 재산이니까 소중히 해 라고만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평소 반항기 있던 아들이 응 하고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스본에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였을지도 모르니까요. 적어도 리스본의 알토 지구라서 들을 수 있었던 아들의 친구들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여행은 계속됩니다. 아들 생일에 생각하는 것. 드디어 오늘 아들의 15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15살을 기념하여 아들의 키와 몸무게를 재봤더니 172cm에 70kg이었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도 충실해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배구부주장이고 성적도 그런대로 괜찮고 원하는 고등학교에 입학도 결정되었습니다. 물론 아들의 삶이 원하든 원치 않든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그 나름의 궤도 위를 걷게 되지 않을까 아빠로서 조금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물론 앞으로 중학교 졸업 시험도 치러야 하고 고등학생 졸업 시험도 봐야 대학 입학으로 이어집니다. 무엇이 아들의 인생을 그르치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방심할 수는 없지만 아들이 선택하는 길을 아빠로서는 힘껏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더 힘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올해 환갑을 맞습니다. 내 역할은 얘가 어떻게든 둥지를 틀게 만드는 것.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여기까지는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임에 틀림없습니다. 학교와 사회에서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식으로 요구하는 것도 늘었습니다. 아들은 더구나 사춘기, 반항기이기도 합니다. 일본인 아들이 프랑스에서 성인이 되기 위해 넘어야 할 장벽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높습니다. 나같이 힘없는 속빈 강정 아빠가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친척도 형제도 없는 이곳 파리에서 불안한 일이 훨씬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야겠습니다. 난 불안합니다. 큰 소리로 외치고 싶습니다. 불안해 죽겠다고. 아무리 내가 불안해해도 아들은 15살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인생을 발견했고 그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계속 응원하며 가까이 다가가 주는 일일 것입니다. 적어도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될 때까지는. 아들이 어떤 어른이 되기를 원하는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아들이 여기 프랑스에서 태어났고 이곳 교육을 받고 여기서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이 확고하다는 점입니다. 대학 입학까지 앞으로 3, 4년, 사회인이 되기까지는 앞으로 7년 정도가 남았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10년만 더 참고 노력하면 아들은 둥지를 틀 것입니다. 10년 후에 나는 70살이 됩니다. 70살을 먹은 나 자신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그때까지 열심히 일하면 아들은 다음 세계로 밀어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밀어 올리고 나면 아빠로서 한 가지 역할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때까지는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올해 초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70살이 될 때까지는 이곳 프랑스에서 살겠노라고. 적어도 프랑스에서 살기로 결정한 것은 아들이 아닌 운명의 힘입니다. 그 운명이 적지 않게 가담한 것이 나 자신입니다. 나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뭐라든 여기 프랑스에서 살아야 합니다. 프랑스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테러가 일어나는가 하면 노란조끼 운동도 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말로 하기는 정말 쉬운 법입니다. 오늘 아들이 있기까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프랑스 사람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이 말만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노란조끼 운동이라든가 테러 대응이라든가 갖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는 프랑스를 지지합니다. 그것은 노란조끼를 입고 있는 노동자도 프랑스 정부 관리도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도 모두 프랑스다운 감정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류세를 인상하겠다는 발표 하나에 다른 어느 나라에서 이 정도 규모의 시위가 일어나겠는가? 불안한 미래를 눈앞에 두고 일어서는 시민들은 누가 비판할 수 있겠는가? 나는 일본과 프랑스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일본을 사랑하는 마음도 다른 사람 못지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일본을 비판하는 사람과는 싸웁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좋은 점도 알고 있습니다. 노란조끼 운동의 폭력성은 용납할 수 없지만 혁명으로 탄생한 나라 프랑스다운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비난하는 쪽이든 응원하는 쪽이든 지금은 서로를 책망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세상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정답 따위는 없습니다. 에너지, 유럽연합, 민족부터 테러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결론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적어도 10년은 필사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15살을 맞은 아들 생일날 일본과 프랑스 사이에서 내가 생각한 것입니다. 아들을 배웅하는 아빠의 심정. 중학교 마지막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나와 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오늘까지 단둘이서 살았습니다. 아들은 결코 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렸던 그 애를 어떻게든 격려해야겠다는 생각에 당시 나는 안간힘을 썼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운 좋게도 아들에게 반 친구가 생겼습니다. 많은 친구는 아들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아들의 키는 내 가슴 높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중학교에 들어가 배구부에 들어가면서 키가 쑥쑥 자랐습니다. 배구 같은 건 해본 적이 없는데도 나는 방과 후 코치를 맡아 날마다 저녁 식사 전에 동네 공원에서 배구 특훈을 했습니다. 파리 대회에서 매년 입상을 하게 되었는데 아들보다 내가 더 기뻐했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낙제할 뻔했던 아들은 올해 반에서 1등을 했습니다. 좋은 성적이 나오자 본인보다 내가 더 좋아했습니다. 내가 아들 바보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래도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생활도 오늘로 마지막을 맞았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중학교에 가는 날인 것입니다. 나는 연휴 때와 마찬가지로 아침 식사를 아들 방에 갖다 주었습니다. 오늘 아침 식사로 나는
살라미 베이글과 바나나, 우유를 준비했습니다. 아들은 언제나 7시 40분에 집을 나섭니다. 8시부터 수업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학교까지는 걸어서 딱 20분 걸렸습니다. 뭐 웬일이야? 아니 그냥 일이 좀 있어서. 이렇게 빨리? 아, 자동차 차문 상태가 안 좋아서 정비소에 가보려고. 아침 8시인데? 빠른 게 낫지. 중간까지 같이 가자. 가끔은 좋잖아. 나와 아들은 계단을 같이 내려갔습니다. 물론 이 4년 동안 둘이 함께 아침에 집을 나선 건 처음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집이 작업장이기도 해서 나는 점심때까지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아침 식사를 갖춘 뒤 곧바로 옷을 갈아입고 아들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초등학교에 등교했던 그날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프랑스는 초등학교 때까지 부모가 함께 등하교를 해야 합니다. 유괴가 많아 의무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중학교 때부터 혼자 등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마지막 아침, 왠지 나는 아들과 함께 집을 나서고 싶었습니다. 단지 그뿐입니다. 함께 계단을 내려와 큰 길로 향했습니다. 어땠어, 중학생활? 좋았어. 넌 늘 좋았어 라고 하더라. 그냥 좋으니까 달리 할 말이 없잖아. 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들도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7, 8분 정도를 걸었습니다. 차 저쪽 아니야? 교차로에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나는 얼버무리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그동안 아들을 맡았던 담임 선생들 얼굴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다음 주 중학교 졸업시험 괜찮겠지? 거기서 실수하면 또 중학생이다. 괜찮아. 나 공부 나름 열심히 하고 있거든. 아, 그럼 마지막 수업 열심히 해. 아빠, 오늘도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날이야. 아들이 그렇게 내뱉었습니다. 나는 멈춰섰다가 이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앞으로 몇 년이나 이 애를 지켜봐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갑자기 멈춰서서 뒤돌아보았습니다. 아들이 50m쯤 앞에 큰 길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많이 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남겨두기 위해 나는 얼른 핸드폰을 꺼내 아들의 뒷모습을 찍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북튜버 미소영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하고 있는 루틴이 책을 글로 쓰면서 읽는 것입니다. 하루 2시간 정도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눈으로 읽을 때와 타이핑을 하면서 읽는 글은 조금 다르게 다가옵니다. 글자 하나하나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글의 내용에 따라 이입되는 감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은 아빠와 아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지고 그 감정들이 제 마음속에 들어와 콕콕 박히며 한 장 한 장 사진으로 남습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은 냉정과 열정 사이의 작가 츠지 히토나리의 코로나 이후 첫 에세이 파리의 하늘 아래 아들과 함께 3000일입니다. 싱글파파와 찐 아들의 알콩달콩 아웅다웅 파리에서 생활하는 일기인데요.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면서 갖게 되는 걱정과 기대, 그리고 잘 성장해주는 아이에 대한 고마움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의무감은 당연합니다. 사회인으로 서기까지는 절대적으로 부모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피투성이 존재로 태어나 보니 부모가 떡하니 있는 것이지요. 부모의 환경이 자녀에게 삶의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바로 부모가 자녀를 선택한 것이지요.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부모도 성장합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맞닥뜨리는 것이 모두 처음이듯 자녀를 키우는 부모도 모든 것이 처음입니다. 어른이라고 해서 모두 다 알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도 배워나가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자녀를 키우는 시간 약 20년 동안은
자녀도 부모도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경험을 통해 함께 성장해 가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의 밀도를 어떻게 채웠느냐에 따라 성적표가 될 수도 있고 청구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것이 무엇이든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저자의 자녀 15살에 아빠의 나이는 60, 자녀가 독립할 수 있는 시간은 10년. 저자는 적어도 10년은 필사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 수는 없다라는 문장은 여러 의미가 담겨 있겠지요. 여행지에서 나누는 감정을 드러내는 이야기, 아들의 순간을 남겨놓기 위해 사진을 찍는 아빠의 모습,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에세이입니다. 저자 츠지 히토나리는 일본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영화 감독, 뮤지션인데요. 국내에는 에쿠니 가오리와 함께한 냉정과 열정 사이, 공지영 작가와 공동 집필한 소설 사랑 후에 오는 것들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 검색에서 츠지 진세의 이름으로 가수 활동하는 저자의 음악을 틀어놓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프랑스의 어느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듯 사랑하는 내 자녀를 생각하며 마무리합니다. 그때 나는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으려면 기대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들은 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고 방식을 갖고 있었다. 아빠, 사람들에게 기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아들은 말했다. 내 자녀도 내 생각과 다른 사고 방식을 갖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미소 짓게 되는 미소 생각. 은퇴와 노후를 위한 동기부여, 자기계발 이야기를 전하는 북튜버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